안녕하세요. 조선다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강릉의 모악당을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강릉 모악당은 담산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강릉 팔명당, 그러니까 강릉에 8개의 명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6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당히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요 소설 대문 전면에 소설 대문이 있고요. 그 안쪽에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이 된, 즉 미음자형 그 건물로 되어 있고요. 요 사진에서 보듯이 뒤가 아주 나지막한 산이면서 아주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요. 또 앞들에는 이렇게 그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상당히 풍수를 하시는 분들이 위치가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말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 엄나무가 상당히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엄나무 순이 참 아주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이 있죠. 일단은 요 그 소설 그 대문이 있는데요. 요 대문 한 가운데, 즉 여기를 우리가 이제 어칸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2칸, 또 오른쪽에 3칸, 이게 총 6칸으로 되어 있는 소설 대문인데요. 상당히 규모가 크지요. 보통은 3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 소설 대문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쪽에 여기는 이제 행랑채가 되겠고요. 여기는 부엌, 여기는 그 창고, 여기는 또 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사진을 보면 사진을 이제 뒤로 넘겨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악당은 아주 처음에 설치가 되기를 1636년에 김득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창건을 했는데, 그 뒤로 뭐 또 순조 18년에 중간하였다 이렇게 뭐 나오고요. 그러면은 상당히 1818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꽤 됐지요. 어쨌든 이 억한을 보게 되면은요, 이 문을 그 건물 외부 쪽에 문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게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살문을 이렇게 약간 넣는데요. 살문을 넣고요. 그리고 요 보니까 요 뺄목을 이제 요 주심에서 밖으로 나간 부분을 우리가 이제 뺄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한 3자 정도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그 판벽이 되어 있습니다. 판벽은 말 그대로 흙이나 이런 걸로 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무 판자로 벽을 만들었다 해서 판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도 판벽이고요. 예, 용도가 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벽을 보면 요 기둥에 이렇게 인방 비슷한 것을 이렇게 끼워서 넣고요. 이게 판재를 아무래도 이제 쪽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이고 안쪽에서 못을 박아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이제 휘었는데요. 좀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요 솥을 대문은 납돌이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도리가 장여가 없는 그냥 도리만으로 뼈대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위에 석갈의 두께를 봤을 때는 도리가 좀 얇아 보입니다. 석갈의 두께에 비해서 도리가. 그리고 지금 요 도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 두 개, 세 개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목견까지 가세를 하면 거의 요 주심에서 내자가 나온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히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그렇게 밉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여도 없고 달랑 도리가 튀어나와서 뺄목 일단 세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좀 까치발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꼭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대문에 이게 크게 글씨도 이렇게 붙여놨고요. 여기가 이제 억한 제일 가운데 통로 이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요 억한 대들보가 되겠고요. 아마 여기는 협칸 대들보 높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칸은 지붕이 만들어지고요. 협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보아지 높이를 5치로 본다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여기 바닥까지 하면 한자 한 8치 정도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자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억칸이고 이게 협칸인데 이 협칸의 용마루가 억칸의 박공 밑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야 좋은데요. 이것은 지금 용마루가 박공에 와서 그대로 좀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뒤에도 알게 되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칸의 용마루가 역한 박공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 최소 2자 5치 즉 억칸의 도리 높이와 이 옆에 협칸의 도리 높이 상단 구레맥이든 상단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이 거리가 최소 2자 반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부하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죠. 요 밖에 싱에서 나간 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휘어진 원목을 이용을 해서 볼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부하지를 짧게 만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휘어진 볼을 밑에를 깎아내야 되는데 이 부하지 내부 부하지 길이가 길게 되면 그만큼 많이
깎아내야 되고요. 그러면 몸통이 낮아지고 머리도 작아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요 내부 보아지 길이를 짧게 할수록 원목의 몸통을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행랑채죠. 여기 근데 행랑채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하인방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 밑에 요 구들이 깔려 있고 온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옆 칸은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옆에는 뭐 창고, 뭐 농기구나 기타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합니다. 근데 문을 사실 너무 낮게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만들지는 않죠. 좀 예전에 이렇게 낮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억한 기둥과 이 협한 기둥이 보면은 억한 기둥을 좀 굵게 썼고요. 협한 기둥이 좀 얇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은 다시 요 동발이 이음을 해서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부엌 문이 되겠습니다. 띠장은 문의 크기에 따라서 4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또 뭐 더 많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고인데요. 뭐 띠장이 3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뭔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2칸인데 문이 하나 있는 거로 봐서는 내부를 통으로 쓰는 광이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광이라고 광의 의미와 창고의 의미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광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위에 기와인데요. 요 이제 암기와가 있고 그 위에 수기와가 덮어서 우리가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끝부분을 하얗게 이게 이제 우리가 올라 회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얀 시멘트로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떨어졌는데 좀 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이것을 이렇게 흙을 놓은 다음에 예전에 어떤 데를 보니까 못을 여러 개를 이렇게 흙이 굳기 전에 찔러 놓으면 나중에 이제 와구토를 발랐을 때 그 못에 그 흙이 같이 물려 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억칸과 협칸의 도리 높이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도 지금 용마루가 박공에 부딪혀 있고요. 또 여기가 장여가 요 기와에 또 이렇게 걸려서 아니 기와가 장애에 걸려서 이렇게 또 안쪽까지 설치하지 못하는 물론 그렇다고 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더 간격이 넓으면 이 기와도 깔끔하게 다 깔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차이 2자판 이상은 꼭 그 기억을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본체인데요. 이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사랑채입니다. 사랑채이고요. 사랑채가 건물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벽 전체가 판벽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굴뚝이 아주 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굴뚝은 제가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굴뚝을 크게 했고요. 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안에 그 툇마루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터져야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그 시야적으로도 좋을 텐데 굳이 막은 이유가 뭐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아마 그래서 막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초 높이가 다 다릅니다. 주초 상단 높이가. 그래서 요 기단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수평을 맞추려고 했겠지만 뭐 그렇게 꼭 거기 수평을 맞추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요 기단 그 주초 상단을 좀 높이가 다르지만 그만큼의 뭐 이렇게 기둥을 좀 더 길게 해서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이제 사랑채인데요.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세 칸, 측면 세 칸. 뭐 이쪽은 이제 니은자니까 이쪽은 다 같이 하나 더 이어져 있고요. 뭐 이 텐마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얼핏 보면은 추녀와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부연이 없는 호처마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녀가 좀 짧았든지 아니면 추녀 곡이 좀 안 나왔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 않았나. 이게 좀 보기 드문 것이죠. 보통은 호참하면은 추녀가 더 쑥 나가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건물은 뭐 용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화장실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또 딱 두 칸이고요. 또 뭐 강아지가 이게 밖에 있는 화장실이죠. 근데 강아지가 묶여 있는 거 보니까 잘 사용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랑채 본체 건물이고요. 여기 보면 그 밖에 기둥이 있고 내부에 보통은 고주를 세우는데요. 여기는 고주를 세우지 않고 바깥 기둥과 똑같은 길이로 맞춘 다음에 퇴보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은 흙으로 아예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리가 있는 것처럼 돌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돌이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인방인데 보통은 여기를 그 우리가 저기 그 뭐라고 그럽니까 교창이라고 해가지고 교창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좀 머름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교창을 설치하는 이유는 문을 닫았을 때 내부가 좀 어두워질 것을 대비해서 좀 그 안에가 좀 너무 어둡지 않게 그런 교창을 달아두는 것인데 여기는 교창을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뭐 추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조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이후에는 산자를 엮었을 것이고 이 흙을 이렇게 석가래가 왜 이렇게 덮일 정도로 이렇게 흙을 많이 발랐는지 조금 뭐 궁금합니다. 내부에서 밖을 바라보면 마치 그 하나의 그 액자와 같은 그런 것이 보이고 하필 이 한가운데 풍경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밖에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내부의 문은 이게 여기는 억칸이고요. 협칸을 봤을 때 들어 열개문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자세히 못 봤는데요. 여기가 그 만자 뒤집어진 만자를 이렇게 새겨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텐마루인데요. 이렇게 귀틀이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귀틀이 빠져서 이렇게 제껴졌는지 아무래도 좀 밖으로 기둥이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요 마루장이 이렇게 경사가 보통은 이렇게 끝면에 요 수직으로 요 마루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마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앞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툭 터지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문을 달아서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보통 여기가 이 고주가 이렇게 서는 자리인데요. 여기는 고주가 서지를 않고 이렇게 퇴보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물론 내부에는 또 대들보가 아마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흙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저기 고주를 예를 들어서 요 주심에서 5자를 들어가서 고주를 세우게 되면 그만큼 그 툇마루가 넓어지기는 하지만 이 방이 공간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주심에서 4자 들어와서 고주를 세우면 방은 넓어지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심에서 오량까지의 거리가 4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밖으로 석가래를 많이 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내부가 길다고 해서 많이 뭐 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내부 길이가 4자보다는 5자가 좋고요. 5자보다는 6자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쨌든 그 기둥을 4자 주심에서 4자 들어서 기둥을 세우고 툇마루를 만든 다음에 이 안쪽으로 다시 한 자가 들어와서 동자주를 세워서 오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방이 넓어지면서 석가래는 제대로 또 받을 수 있는 밑에는 4자, 위에는 5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모학당이라고 글씨가 아주 좋은 또 현판을 잘 걸어놨습니다. 이 한옥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에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인데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텐마루 안쪽으로는 이렇게 머름을 설치를 해서요. 머름 중방, 머름 하방,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이제 또 텐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사랑채와 이어지는 그 이제 그 건물이고요. 격식이 약간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깍새도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도리가 보보다도 낮은 막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이렇게 석가래를 건 다음에 위에를 장작을 나무를 쪼개서 아주 이렇게 촘촘히 이거는 산자 엮기도 아니군요. 이것은 산자 엮기도 아니고 그 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포개는 식으로 했고요. 이게 보면은 요 대공하고 도리만 옛날 거고 새로 다시 걷어내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요 대공하고 요 도리만 옛날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로 봤을 때 하랑채 니은자와 안채 기역자가
합해진 미음자 구조 형태가 되다 보니 건물 내부로 회첨이 다 생기고요. 회첨 추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회첨 추녀에 회첨 석가래도 이렇게 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가래 위에 마감을 이런 식으로 했고요. 여기는 또 뭐 그냥 회점 추녀 면에 이렇게 부딪히게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깔끔하질 않네요. 여기도 보면 집을 이제 외부에는 여다지, 내부에는 미다지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요 이제 둔태인데요. 이건 하둔태입니다. 하둔태를 완전히 뭐 하인방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요 판벽을 끼우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서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또 요 그 고리도 여기는 이제 이거 상둔태이고요. 또 뭐 처마가 좁았는지 다루길 걸어 가지고 처마를 또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장을 석가래가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미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묻을 수 있다고는 쳐도 나중에 흙으로 한번 잘 걸레나 이런 걸로 잘 닦아냈어야 되는데 이게 마르면 닦아내기가 잘 안 닦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처마 밑에 달린 마늘 참 보기 좋습니다. 고리도 좀 보기 드문 고리. 낯선이가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 걔가 상당히 좀 경계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쪽이 사랑채, 이쪽이 안채인데요.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니은자로 해가지고 이 부분, 지붕, 이 지붕이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했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아주 멋진 소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당 터도 넓고요. 상당히 느낌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디들방화도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돌을 끼워서 쓰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무학당을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공부할 게 많고 또 이렇게 이 고건축을 하다 보면 그 당시 일했던 목수와 이야기를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대답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재미가 있는 탐방이었습니다. 이걸로써 무학당 갔다 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